3강은 일본군 위안부는 민주인가? 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이 제목은 이제 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경식 선생이 제1조선인은 민중인가? 라는 제목으로 2004년도에 발표했던 그 논문이 있습니다. 민중 신학에 던진 어떤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해서 그러면 이들은 민중인가? 혹은 민중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는 민중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다시 좀 던지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일본군 아까부터 계속 이제 저희 강좌에서 증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등장했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이고요.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이 왜 역사학계에서 혹은 어떻게 해서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사료가 되었으며 이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91년도에 본인이 이제 생존자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다라고 해서 처음 얼굴을 드러내고서는 증언을 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 전에 이 김학순이라는 생존자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들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조선 민중이 당했던 어떤 피해로서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김학순 할머니의 그 증언은 그런 면에서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 증언 이후에 이제 여러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증언이 예전에 그 민중적 민족주의로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억들, 경험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인 면장들이나 조선인 브로커들, 혹은 자신의 딸을 이 브로커들한테 돈을 받고 넘겼던 아버지들의 문제들, 이런 중간 집단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생존자들의 여러 가지 그 기억들, 기록되지 않고 말로써 이야기되는 요 기억들은 어떤 식으로 역사학자들이 좀 다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역사학계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로 다뤄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관계로 좀 국한돼서 다뤄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특히 여성사 전공자들 혹은 여성학 전공자들을 통해서 선구적으로 좀 개척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성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좀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진실의 트라우마, 그리고 트라우마의 진실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증언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를 품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트라우마라는 건 그러면은 딱 무언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가? 그게 아닌 게,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 트라우마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참전 군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열적인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생존자들의 기억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이제 결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변화해 왔고, 지금은 이제 어떤 논의들이 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4강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강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각주 쓰기는 야만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이 전체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어떤 숙제들, 역사학계의 어떤 숙제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이후 각주 쓰기는 야만인가 라는 제목은 라울 힐베르크라는 홀로코스트 연구로는 아주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연구자의 그 태제인데요. 이 표현은 그 아도르노가 예전에 그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치는 야만이다라는 말을 또 한번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한 아주 그 끔찍한 폭력 이후에 서정치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비슷하게 이제 가져오면서 각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을 근거하는 것은 이 자료다라고 실증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기억이나 이런 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생존자들의 그 기억이나 증언에서는 특히 증언에서는 그 침묵이 되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요약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분열적이거나 과장되고 혹은 왜곡되어서 이제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각주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로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라는 뭐랄까요, 그런 확언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학들은 자신의 글을 보면서도 좀 그런 뭐랄까요, 위험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이제 과학학에서 기존의 그 아주 실증주의적인 그런 과학의 위험성을 먼저 선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해왔던 과학학의 그 논의들을 참조해서, 그래서 역사적 진실 생산에 대한 좀 대안적인 접근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같이 이 강의에 오신 분들과 앞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오실지 좀 막연한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렇게 무슨 교수가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그 학문 후속 세대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신진 연구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공부할 게 많다는 사람들 퉁쳐서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 같이 문제들, 특히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도 뭔가 또 다른 답을 내고자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면 민중이나 혹은 특히 생존자들의 기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여러 학생분들이나 혹은 활동가분들, 혹은 일상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소위 민주시민들, 이런 분들이 같이 와주셔서 같이 고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좀 말하기 좀 염려스럽긴 한데, 어느 자리에서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후의 과학은 역사과학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취지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물리학만 하더라도 실험은 지금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험을 한 이후에는 어제의 실험이 되고 과거의 실험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루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역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역사적 진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적 진실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같이 문제의식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